안녕하세요. 타로 리더 소연입니다. 보통 긴급한 상담은 하루 전 또는 수시간 전에 연락을 주시죠. 밤에 연락 주시고 새벽에 꼭 보아야 한다고 연락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무얼 하시는 어떤 분들일까요? 마포대교를 건너면 여의도가 나오는데 여의도에는 국회가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마포에 있어서 국회에 가시기 전에 정치인분들이 찾아오십니다. 유표 점사를 볼 때 연락이 온 시간으로 산정하여 점사를 보아서 어떤 현안인지, 그에 대한 해결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긴급한 연락을 받을 때 먼저 그 시간으로 점사를 보아 대략 어떤 현안인지 미리 알고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내점하시면 직접 그분께서 점사를 뽑아 상황과 결과를 한 번 더 보는데요. 시간으로 본 것과 다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점하시지 않고도 질문과 답을 드릴 수 있지만 반드시 내점하여 직접 뽑아 점사를 보시겠다는 분들은 국회에 가시기 전에 사무실에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특별 상담이죠. 보통 저희의 상담은 9시부터 시작입니다. 늦으면 6시를 마지막 상담으로 1시간을 정성을 다하여 상담합니다. 저는 예전에 도계 박재환 선생님의 귀한 책 명리실관을 구하여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몇 명의 간명지를 읽어보고 그분들의 사주팔자와 함께 비교해보아도 일반적인 명리 해석과는 다른 해석을 보고 의아한 적이 많았습니다. 도저히 명리학설에 맞추어 공부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혹시 도계 박재환 선생님께서 내담자의 사주팔자가 아닌 이 방법으로 해석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보문고 페이지에 나온 명리실관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리실관은 한국 명리학의 태두 도계 박재환 선생이 내방객들에게 직접 작성하여 주신 사성론 간명지이다. 평생 사주풀이로서 즉석에서 써주시기도 하고 미리 작성해서 교부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내용은 사언절구로 된 한문 원본과 함께 한글 해석을 함께 실었다. 선생의 단아한 친필 사성론에서는 그 문장에서 도계의 학문과 도학 정신이 배어나온다. 명조 분석은 단호한 어조로 왕약 한열을 명쾌하고 분명히 하시는 반면 명주가 험한 운세에 들었을 때에 사고 난다가 아니라 이에 대처하는 자세를 일러주시고 있다. 예를 들어 수분무력이면 안과하리라고 하여 분수를 지키고 욕심을 삼가는 것이 험한 운세를 헤쳐나가는 지혜임을 일러주신다. 삼성그룹 창업주 이병철 씨가 겪을 고초에 대하여는 사성론에서 신목이 여전하다 귀신의 눈이 번개와 같으니 조심하여야 한다라는 경구를 사용하시기도 하였다. 이 문장 때문에 삼성 비서실에서는 불쾌감을 표출하였다. 모쪼록 한국을 대표하는 명리학자의 육필 사성론이니 참조하면 명리학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교보문고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 정치인분들도 중요한 상담을 요청하시지만 회사의 고위 임원 승진을 앞두고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직장인의 최종 목표이기도 한 임원 승진. 수십 년을 해당 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분들이죠. 임원은 더 이상 일반 회사원이 아닙니다. 경영진이 되는 거죠. 그러나 제안을 받게 되더라도 다소 고민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일반 직원으로서 퇴직금을 수령하고 회사를 그만두고 임원으로 새로이 계약을 맺는 게 아니라 퇴직금을 반납해야 해요. 퇴직금을 안 받고 대신 임원으로의 연봉을 받는 거죠. 명예가 따라오는 대신 임원으로 오래 근무하지 못한다면 경제적인 타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개인적인 삶으로 보아서는 갈등의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러한 문제는 차후에 생각한다 하더라도 승진 자체만 두고 보면 무조건 되는 편이 이분의 삶에서는 큰 바람이실 수 있죠. 임원 1. 이분은 심플했습니다. 내점하실 상황은 아니어서 비대면 점사로만 보았습니다. 시간점으로도 볼 수도 있으나 대신 점사를 뽑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안 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결과를 말씀드리니 잘 알겠다라고만 하셨습니다. 당장 임원 승진은 안 되시지만 6개월 후에는 비슷한 다른 회사의 제안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뵙지 못하였지만 건강이 안 좋아 보였어요. 실망감을 크게 내비치시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당장은 안 되어 상심이 크시겠으나
6개월 정도 몸을 보하고 마음 다스리고 계시면 새로운 곳에서의 제안이 오니 그때 수락하시라고 하였습니다. 이분은 6개월 후에 비슷한 업계의 부회장으로 이직하셨습니다. 임원이. 이분은 다소 아쉬웠습니다. 점사의 결과로는 임원이 되시는 운이었어요. 그리고 임원이 되시려 한다면 조금 더 주위의 도움을 청하시길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결과의 점사가 나와 저도 기뻤는데 점사로 임원 승진의 결과가 나오는 수도 참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만사 세옹지마라고나 할까요? 임원은 되어 기쁨은 크나 그 이후에 흉한 점사가 보였습니다. 남녀 문제가 발생하게 되더라고요. 그 부분을 조심하시기를 바란다고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의아해 하시더군요. 그럴 일이 없다고요. 이분은 현실상 결과적으로는 임원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좋은 일일지 나쁜 일일지는 스스로의 상황과 판단에 맡기고 싶습니다. 임원 승진이 안 되어서 해당 회사의 옥상에서 뛰어내려 그 한을 표한 분들의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어왔습니다. 하여 나쁜 점사를 알려드리기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다행히도 그동안 저희 상담실에는 내면과 외면이 함께 훌륭한 스스로를 잘 다스리시는 분들이 오셔서 어떠한 점사를 듣더라도 의연하게 품으시는 모습은 참으로 감동스럽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에 전력질주를 합니다. 전력질주를 하다 보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바친 열정과 세월이 한스럽더라도 그 결과를 의연히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좋은 점사를 듣고 자만하지 않고 나쁜 점사를 듣고 실망하지 않는 그 한때의 희로애락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의연함이 바로 다음 기회를 가져오는 마중물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항상 삶의 이면을 보십시오. 세옹의 말을 기억하십시오.